안녕하세요. 맨발로 세계로 팀이 준비한 봄철 산불 심층 토크 그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봄은 해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미리 준비할 때 따뜻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날 수 있겠지요. 맨발로 세계로 팀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진행자 정다겸입니다. 팀원들도 함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손 FM 96.3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연의 숨결을 따라 함께 걷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방송은 자연과 사람의 연결을 깊이 느끼는 분들에게 자연을 지키는 행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재난은 미리 막고 함께 회복한다는 가치를 전파하며 산불이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이 본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흙길을 걸어보셨나요? 발바닥에 닿는 흙의 온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숲이 들려주는 조용한 이야기. 숲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인 거죠. 이경아님, 오늘 함께 하고 계신데요. 흙길을 걸을 때 어떠셨어요? 네, 흙을 걸으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혈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평온했고요. 자, 숲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맨발로 그 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 아주 편안한 느낌입니다. 맞아요. 저도 흙길을 걸으면 행복감이 올라와요. 참 숲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며칠 보름달이 밤하늘에 이렇게 환하게 비쳤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맨발을 걸으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누려온 숲의 평화를 단숨에 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맞아요. 네. 숲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지만 우리는 숲에게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요? 오늘은 봄철 산불의 실체와 특징에 대해 짚어보려고 해요. 숲을 걷는 발걸음이 숲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네, 함께 걸어요. 네. 봄은 생명의 계절이에요. 꽃이 피고 나무가 숨을 쉬고 사람들은 숲을 찾아 걷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이 숲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불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봄철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네, 봄은 기온이 오르면서도 강수량은 적고 나무와 낙엽은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숲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저 말씀해 보세요. 가뭄이 심한 봄에는 토양의 수분까지 부족해서 산불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올 봄에도 가뭄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계 파괴, 대기 오염,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결과가 또 원인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숲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데 우리는 숲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나 하는 미안한 생각마저 좀 들어요. 지금부터 자연의 목소리에 더 귀를 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한번 쉬어갈까요? 네, 채유리의 숲 음악 듣고 올게요. 채유리의 숲이었습니다. 가사 속 화자는 키 작은 나무로서 자신을 낮게 여기지만 결국 숲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경아 님과 문인자님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가사 속에서 길을 터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이 문구에서는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났어요. 길을 터주고 모든 걸 내주는 숲은 우리를 희생하면서 기다려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들으면서 숲이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숲이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풍성하게 쉼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항상 자기 일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지나치지 말아줘. 날 봐줘. 이 말이 찡하게 와닿네요. 아, 그러셨군요. 아, 봄철 산불 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위험할까요? 3월에서 5월 사이 우리나라 산불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죠. 겨울의 건조함이 남아 있어요. 봄철에는요. 또한 봄바람은 강하죠. 기온은 오르지요. 거기다가 습도는 낮아져요. 이 순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요? 숲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봄의 산불은 위험해요. 게다가 봄은 나들이와 캠핑, 농작물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시기인데요. 사람들의 부주의가 산불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논밭두렁 소각하기도 하고요. 야외에서 취사, 또 흡연, 또 인화성 물질이 방치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산불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다 같이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 산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잖아요. 숲이 타면 그 안에 생태계가 무너지고요. 야생동물은 서식지를 잃게 되잖아요. 네. 토양은 영양분을 잃고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하잖아요. 숲은 그렇죠.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우리 지구의 허파잖아요. 사람의 심장, 폐와 네.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숲이 불타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마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네네. 우리가 그 숨을 쉬고 살잖아요. 맞아요. 이 신선한 공기가 참 고맙잖아요. 네. 제가 지난달 말에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고지가 4천, 5천 막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부족할까요? 산소가 아무래도 그렇죠. 부족하겠죠? 산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이 자유롭게 빨리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너무 신나서 몸을 막 이렇게 춤을 췄어요. 네, 춤을 췄더니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서 우리 두 선생님을 못 빼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숲이 불타면 공기마저 위협받게 그쵸.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우리가 자주 간과하지만 점점 더 빈번하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바로 산불은 단순한 나무 몇 그루가 타는 일이 아니잖아요. 점점 불이 세지고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전체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잖아요. 그 인간 사회에도 또 깊은 상처를 남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어디일까요? 숲이요. 맞아요. 띵동댕 숲이에요. 숲에는 누가 있나요? 누가 사나요? 다람쥐도 살고. 네, 다람쥐도 살고 또 풀도 있고 예, 꽃, 이끼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만나서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나요? 숲이 타면 나무가 있을 곳은 어디고 풀, 이끼, 다람쥐가 살 곳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숲 전체가 그 기능이 마비되죠. 네. 그 기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저는 속상해지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죠. 숲은 수많은 동물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산불이 나면 이 동물들은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희생이 되기도 해요. 안타까워요. 네. 네. 알을 품고 있던 새, 그리고 여러 동물, 포유류들, 그리고 땅 속에 사는 곤충들까지 한순간에 자기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희귀 종의 동물들과 멸종 위기의 어떤 그런 개체수들도 아주 급감하기 때문에 산불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또 산불이 나면 또 땅, 그 산의 그 토양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불길이 토양 속 유기물과 미생물을 전부 다 파괴하고 다 태워버리니까 그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그 영양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토양은 이제 침식되고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잃게 되면 산불은 오히려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경 중에 제일 볼만한 구경이 불구경이란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산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산불이 나면은 이 대기는 오염이 되겠지요.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 물질이 퍼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호흡기 질환이 생기겠죠. 특히 어른보다 어린이, 노인, 노약자 등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산불 연기로 인해서 매년 몇 명이 조기 사망할까요? 여러분, 몇 명 정도 사망할까요? 글쎄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근데 근데 되게 좀 무섭네요. 무섭죠? 네, 수천 명? 사망. 아니, 그거보다 높대요. 수만 명? 그거보다 높대요.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산불이 나면 그 연기 있잖아요. 네. 연기를 흡입하고 사망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해요. 와, 정말 산불이 너무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우리 뭐 아파트나 이런 집들이 이렇게 불나게 되더라도 그 연기 마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뭐 코를 젖은 막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네, 코 막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뭐 기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도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그렇지. 또 보면 경제적인 피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농작물이랑 목초지가 불에 다 타버리면 불에 타기 때문에 그 연기가 이제 뭐 목초지나 농작물에 이렇게 오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확량도 굉장히 급감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축산업도 목초지에서 많이 이렇게 풀어놓고 뭐 소나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축산업에도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 자원이 파괴되면 또 목재 생산이 중단되잖아요. 그 목재는 우리가 뭐 종이, 뭐 연필, 뭐 이런 것들 목재로 또 건축도 하고 다양한 그런 뭐 건물도 짓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목재 생산이 중단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어떤 뭐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관광업도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한 예를 들어보면 경북, 강원 산불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약 2천억 원에 달했다고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2천억? 네. 좀 놀랍죠. 네네. 네. 또 산불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많이 남깁니다.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는 또 교육이나 의료 이런 인프라가 마비가 돼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산불이 이렇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어요. 네. 일부 식물은 산불 이후 발화가 촉진된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산불은 오래된 식생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요. 새로운 종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산불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요. 무엇보다 산불 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 이경아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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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또 이어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약간 희망적인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아, 정말요? 네네. 네.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시죠? 아, 저는 네. 심심 프로젝트의 반딧불이라는 노래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저 들어봤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 가수 목소리, 네, 자꾸 듣고 싶은 목소리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심심 프로젝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경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반딧불입니다.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바탕으로 해서 박우진 작곡의 노래입니다. 네, 반딧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와, 이 노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드네요. 반딧불이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쁜 곡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어릴 때 여름밤 혼자 마당에 앉아있던 그 순간이 좀 떠오르네요. 달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해서 같이 함께 어두운 밤으로 우리가 희망을 꿈꾸러 가자라는 구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달에서 떨어진 조각이라는 표현이 너무 시적이었어요. 반딧불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시인의 눈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네, 심심 프로젝트 음악이 이 시를 되게 잘 이렇게 살아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 가야금 소리도 그렇고 보컬도 마치 시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경아쌤은 아, 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곡도 너무 잘 입혀주었고 연주, 노래 모두 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심심 프로젝트 분들 알아요. 네. 되게 멋진 분들이세요. 네. 노래처럼 멋진 분들인데요. 네. 반딧불처럼 작고 조용한 존재가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빛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노래 덕분에 우리 좀 이렇게 반딧불이로 이렇게 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네요.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마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게 있다는 게 참 좋네요. 네, 막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딧불이 숲을 예쁘게 비춰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자연을 우리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흡연이라든가 불법적인 쓰레기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캠핑에 와서 여러 화로나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실천도 더불어서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여러 요즘에 드론이나 이런 위성으로 여기 조기 탐지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CCTV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반딧불이 그 숲속에서 반짝반짝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불을 켜줄 수 있도록 산불이 나지 않도록 네 반딧불에게 그 생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끄덕끄덕. 네. 네. 반딧불이가 보면은 이렇게 깨끗한 숲,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숲과 깨끗한 환경이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숲이 건강해야 반딧불이도 또 살아남고
또 미약한 것 같은데 또 그 빛이 되게 신기한 밤을 굉장히 이렇게 빛나게 해주잖아요. 그런 반딧불이를 지키는 환경운동, 또 산불 예방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봄철 산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산불 안전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두 선생님, 산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저는 뉴스에서 산 전체가 시뻘겋게 타는 장면이 떠올라요. 불길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작은 담뱃불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산을 뒤엎는 것을 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은 산불의 실체와 특징, 아까 나눴지만 한 번 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산불의 실체는 한마디로 산불 산림 속에서 발생한 불이 낙엽이나 잡풀, 나무에 옮겨 붙어서 급격하게 번지는 화재죠. 맞아요. 그냥 작은 불이 아니라 산에 쌓여 있는 연료들이 순식간에 불을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산은 마른 연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붙으면은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빠른 확산이에요. 바람이 불고 경사가 있는 산길에서는 불길이 정말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맞아요. 불길은 항상 위로 타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심한 곳은 더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작은 불씨라도 절대 방심은 금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대형으로 퍼지는 산불 이야기인데요.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하면 수천 헥타르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하네요. 수천 헥타르요? 그럼 축구장 수천 개가 한꺼번에 불타는 그런 규모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초동 진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민의 신고, 초기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 이것이 바로 생사를 가르게 되죠. 산불의 산불의 특징 세 번째는 복합적인 그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집과 마을, 도로와 같은 인프라도 다 파괴되는 거지요. 네. 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배출되니까 대기 오염도 심각해지고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네. 산불은 단순한 불이 아닌 거죠. 사람, 환경,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진화의 어려움이에요. 산악 지형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강풍이 불면 불길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진화 헬기 동원이 자주 나오는 거군요. 땅에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산은 산악지대 높잖아요. 그냥 일반인이 등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접근이 어렵다고 해요. 불길은 점점 커지고 불길이 커질수록 접근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정리해보면 산불은 빠른 확산, 그다음 대형화 가능성, 그다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해,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좀 덧붙이면 그 실체는 작은 불씨가 산속 낙엽과 잡풀을 태우고 번지는 재난이라는 거겠죠. 맞아요. 봄철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계절에는 특히 조심해야 작은 불씨 하나가 산과 마을,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지킵니다. 산불 예방 꼭 기억해 주실 거죠? 그림의 산책, 음악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봄철만 되면 뉴스에 꼭 등장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산불인데요. 왜 유독 봄철에 산불이 많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봄만 되면 대형 산불이 뉴스에 꼭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기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봄철의 특별한 기후와 우리 생활 습관이 산불 위험을 키우는 거라고 해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습도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대기가 건조해지고 산속도 메말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작은 불씨도 쉽게 번지는군요. 마치 마른 종이에 불 붙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불씨가 오래 살아남아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불로 커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강한 바람이네요. 봄철에 편서풍이 많이 분다고 하던데 이것도 산불에 영향을 주나요? 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게다가 바람이 방향을 자꾸 바꾸면 진화하는 사람들도 위험해지죠. 그렇죠. 바람은 뭘 키울까요? 불길을 키웁니다. 동시에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봄철 산불은 바람이 불면 순식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다음 요인은 낙엽과 마른 풀이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 떨어진 낙엽과 마른 풀이 봄까지 계속 쌓여 있죠. 아, 그런 것들이 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지요. 산속을 걸어보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불길의 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철엔 불이 더 빨리 번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야외 활동도 많이 증가하잖아요. 봄이 되면 뭐 성묘도 가고 등산도 가고 또 논두렁 밭두렁 그 태우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작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으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봄철에는 사람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담배 피우세요? 두 분? 아니요. 아, 다행이에요. 저도 안 피워요. 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 그리고 쓰레기 소각 하나가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봄철 산불이 많은 이유는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낙엽과 마른 풀, 그리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 증가겠네요. 그러니까 기후적 요인도 과 또 그다음에 사람의 행동이 맞물려서 위험이 커지는 거겠네요. 네, 두 분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무엇보다 작은 불씨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불조심, 개조심 뭐 이런 조심조심 막 이렇게 많이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 많죠.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있었어요. 또 맞아요. 작은 불씨에 관련된 건 없었나요? 작은 불씨도 다시 보자 이런 거 없었을까요? 아무튼 네, 중요하죠. 여러분, 산불은 한 번 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다 함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전을 지키는 봄. 우리 2020 몇 년이 다가오나요? 6년이요. 아, 지금 현재 5년이죠? 네. 네, 2026년 봄에는 정말로 안전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안전한 봄을 위하여 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산불 안전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아 선생님. 네. 예, 봄철 산불은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네,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무엇인지 한번 대화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불씨 관리 철저입니다.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 태우는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산불로 번질 수가 있겠죠. 봄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번집니다. 금방 번집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자? 아니죠. 절대 버리지 말자. 쓰레기 소각도 하지 말자. 금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산할 때 화기 금지입니다. 등산하면서 라이터, 버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작은 불꽃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을 보게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로 해요, 신고는? 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19 혹은 산림청 1688-3119-3119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가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 진압이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불씨를 보더라도 바로 그냥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고해야 되는군요. 네네. 어디로? 119로. 불이 났어. 불을 봤어. 그럼 어떻게? 119로. 네. 네. 불이 난 후에 많이 당황하고 좀 놀라잖아요. 그럴 때 그 대피하는 요령이 그다음에 좀 필요한데요. 만약 산불이 이제 발생이 됐다면 바람을 등지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보다는 도로, 공터 같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또 안전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입니다. 마을이나 아파트 단위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거나 순찰대를 운영해서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산불 예방은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의 산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 함께 산불 안전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안전 포인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자였고요. 두 번째는요. 입산할 때 화기 금지입니다. 그렇죠. 입산할 때 화기 금지이고요. 세 번째는요. 대피하는 요령입니다. 네. 여러분, 불 났을 때 대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람을 등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바람을 안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하고 나랑 맞닥뜨리게 되겠죠. 불이 나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 산에 불이 나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네. 대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네. 대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안전 우리 다 함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수칙 안전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봄철 산불의 실체와 특징 그리고 봄철 기후와 산불 발생의 연관성과 안전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산불이 단순히 불이 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산불은 불이 꺼진 뒤에도 그 흔적이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산불은 생태계, 토양, 또 대기, 기후에 많은 파장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런 파장들에 대해서 어떤 파장을 주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불이 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생태계잖아요. 숲속에 살던 동물들이 집을 잃고요. 멸종위기종은 삶의 터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한순간의 불길로 인해서 수십 년간 혹은 수백 년간 살아온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단순히 나무만 타는 게 아니라 토양도 땅도 황폐화됩니다. 뿌리가 나무를 붙잡아주는데 나무가 없어지면 그 뿌리가 산사태나 토사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없으니까 유출이 쉽게 일어나고요. 그 흙이 강이나 저수지로 흘러들면 또 물, 수질까지 오염이 이어져서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늘 체감하는 문제가
바로 대기 오염이잖아요. 산불이 나면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 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하늘을 뿌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촌, 우리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를 또 바꾸어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숲은 지구의 공기청정기예요.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있죠? 네. 네, 있어요. 집안의 더러운 공기를 어떻게 해줘요? 맑고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숲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나면 숲이 가진 탄소 흡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원래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약화가 되면 지구 온난화는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산불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시 원 상태로 가기까지 그 회복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한번 자라서 숲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려면 빠르면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이 넘게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답니다. 한 번의 불이 한순간에 이렇게 미래의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크는 그 기간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닌 거죠. 뭐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여러 가지 귀한 우리 송이버섯 이런 것도 산 속에 있잖아요. 네. 너무 귀한 그런 약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냥 뭐 재난이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 이상 환경 위기이기도 하고 기후 위기이기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산불 예방이 그 생태와 기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맨발 걷기 하는 또 사람들이잖아요. 네. 산속에서 네. 또 편하게 산속의 그 좋은 깊은 그런 그 회복력, 힐링하는 그런 에너지도 좀 받고 숲속에서 좀 맨발로 길을 걸으면서 또 자연이 주는 또 그 땅이 주는 어싱하는 어떤 기운을 좀 저희들이 얻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산불이 눈앞에서 타오르는 불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계, 지구의 환경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산불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생태계, 우리 산을 지켜주세요.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 갑자기 이 노래가 막 생각이 나네요. 푸른 산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숲을 지켜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단순히 나무를 지키는 게 아니죠. 동물이나 물, 공기, 대기, 그리고 우리 미래의 어린 친구들이 이어나갈 자연을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꼭 이뤄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부터 조심하는 마음이 결국은 지구를 지키는 큰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 꼭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실천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우리 이경화 님과 문인자 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안 하나씩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산불을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안전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봄철의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수칙, 환경보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불 현장에서 직접 뛰는 소방관님, 또 숲을 돌보는 산림청 전문가, 아니면 환경운동가 같은 분들을 모셔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학생이나 청년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도 모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숲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앞으로 저희 방송에 게스트분들을 초대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이 시간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2화부터는 전문가님을 지금 섭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화, 3화, 4화에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2화에는 산불이 남기는 상처와 영향, 그리고 대형 산불 현장 이야기, 인명피해, 재산피해, 생태계 등에서 좀 꼼꼼히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제3화에서는 산불 예방과 대비, 개인과 지역, 국가 차원의 예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불 이후의 회복과 미래, 그러니까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심리 회복, 기후 위기 시대의 산불 전망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방송 꼭 놓치지 말고요. 봄철 산불 심층 토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의 숲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 하나가 숲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산불은 잠깐의 부주의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숲, 오늘부터 행동으로 같이 움직여 봅시다. 안전은 혼자 지킬 수 없고요. 환경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숲을 지키는 건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늘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심 프로젝트의 봄 물들이다 노래 들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